2023년 2월 14일 오늘은 목요일이다. 수요일 영상은 만들고 지금 10시 정도 되었다. 이제 내일 영상을 올라갈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오늘은 아침에 밥을 찌개와 간단히 먹고 점심은 콩나물국을 먹었다. 저녁은 역시나 마지막 남은 피자 2조각을 먹었다. 날씨는 화창하다. 낮에는 11도나 되었다. 이제는 봄이 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작년 말과 올 초에 그렇게 추워서 난방비가 평소보다 1.5배 이상이 나왔지만 그 사실을 잊을 만큼 날이 좋다. 어제는 동생에게 연락이 왔고 침대의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알아봐 달라고 하여 제품과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침대 프레임이 자신의 원룸방에 꽉 차서 장롱의 서랍과 문을 열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나에게 전화로 조언을 구하였다. 다행히 헤드가 없는 제품으로 결정하여 주문을 하였고 오늘 그 제품이 설치가 되었다. 다행히 메신저로 온 사진을 보니 프레임과 문 사이의 간격이 몇 센치가 안 되었다. 헤드가 있는 제품을 넣었다면 열리지 않을 뻔했다. 하루를 꼬박 검색하여 결정한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실 그녀는 자궁근종이 발견돼 오랫동안 투병을 한 후 이제야 겨우 수술을 하여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지만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침대의 프레임과 매트리스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한 것이었다. 다행히 사이즈가 딱 맞는 제품이 설치가 되어 나도 기뻤다. 점심때 어르신이 댁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니께서 나에게 집에 모셔 있는 불상을 보살피고 집에 있으면서 연물도 외우고 이곳의 일을 무보수로 봐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다른 절에 가서 연불 외우는 것을 배워서 적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라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었고 다시 물어보니 그 의미가 아니었다. 나는 순간 나의 집은 어떻게 보살펴 주냐고 반문을 하였으며 요즘 그렇게 무보수로 와서 일을 도와주면서 연불을 외우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왜 없느냐고 하시면서 어떤 절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나는 어느 전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지 물어보았으며 요즘 같은 시대에 무보수로 일을 시키면 나중에 노동청에 고소를 당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였다. 그래도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가 돈을 많이 배상해 주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반문하니 그제서야 한 발짝 물러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도 조금은 이해가 간다. 어머니께서 살던 시절에는 부잣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집안일을 도와주었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 그러한 것은 주지 스님이 계시는 절에서 처사나 배우고자 하는 스님이 연부를 외우며 절의 일도 하고 사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현재 지금 AI 프로그램으로 장난질하는 이런 시기에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느냐는 것과 그런 일이 있어도 그분들이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할지 만무하다는 것이다. 나와의 뜨거운 토론으로 어머니께서는 예의가 아닌 체념하신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70년대 80년대가 아니며 그때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많아서 삼시세끼를 먹을 수 없었기에 작은 노동을 보상으로 잠을 재워주는 곳을 찾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을 노예처럼 대한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이 일을 조금 하신 것 같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똥을 누고 휴지로만 닦은 기분이다.
이러한 어머니와의 1시간 넘는 뜨거운 논쟁을 뒤로 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러 갔다. 노트 10에서 S23으로 휴대전화를 바꾸었다. 3년간 사용한 노트 10과의 이별을 고하였고 교체하여 휴대전화 안에 있는 각종 자료를 다운받는 데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점심을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직원은 점심을 거르기까지 하였다. 조금 미안하다. 아참, 일단 상품을 삼성 와치 5를 받고 며칠 후에는 문자로 삼성 버즈 2 프로도 9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고 한다. 이번 이벤트로 주는 상품들은 무척이나 푸짐하였고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바꾸었다. 2만 원의 차이지만 예전에는 8기가를 사용하면 전송 속도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 마음 놓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서 좋다. 데이터를 다 전송받고 로그인이 필요한 앱은 모두 작업하였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로 가보니 차량 밑에서 물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급하게 아래를 보았고 차체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색도 있다는 것을 보았다. 바로 차를 몰고 차량 정비소로 갔다. 직원이 차체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 플라스틱으로 된 뚜껑이 헐거워져서 그쪽으로 물이 샌다고 하였으며 빼내기만 하면 금방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수리를 마치고 나에게 와서는 또 다른 곳에서 냉각수가 샌다는 말을 하였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냉각수가 새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냉각수가 샌다고 하니 나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고 차를 보러 가보니 차체 하부에 물이 맺혀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직원은 히터가 있는 곳에서 냉각수가 샌다고 말을 하였으며 그것을 수리하려면 차량의 대시보드 밑에 히터가 있어서 그것을 분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금액은 말을 하였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작업 소요 시간은 4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오려고 하니 그때 작업을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 조금 찝찝한데 뭐 갑이 직원이고 어린아이인데 어쩔 수가 있겠느냐. 모르는 내가 바보인데. 그런데 이틀 전에 냉각수가 새는 곳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냉각수가 샌다면 이건 그곳 직원의 잘못이 아닌가? 그러면 냉각수가 새어서 발생한 제품의 손상은 배상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때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기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괜히 알지도 못하는데 말을 해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다. 이미 발생된 냉각수가 새어서 생긴 조수석 밑에 물의 흔적은 토요일 아침에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야겠다. 엔진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일단은 다행이지만은 가능한 빨리 수리해야겠다. 지금은 새벽 2시. 여러분들도 주무시기 바란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다.